선입견이 첫째는 이게 한대의 문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두 번째는 한족의 문자가 아니겠냐, 이런 한족이 만든 문자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대의 문자가 아니라는 것은 뭐 특별한 연구가 필요치 않아요. 한 이전에 이 진나라가 있고, 진나라 이전에 주나라가 있는데, 한은 곳하고 진에도 굉장히 한자가 확달되어서 쓰였으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이 한대는 진대에 이미 전에서도 소전체 로서 대단히 발달해 쓰였고, 주대에 오게 되면은 소위 근문으로서 또 대단히 발전이 쓰였어요. 그런데 주 이전에 또 은으로 올라가게 되면, 은대에는 나중에 이제 소전이나 근문, 각골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한 이전에 진나라, 주나라, 은나라, 이 한에서 은나라까지 약 1200년이나 되는데, 1200년 전에 이렇게 문자가 발달되어서 쓰여 있는데, 한대의 문자다 하는 것은 간단히 부정할 수가 있어요. 한자는 한대의 문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한자는 한족이 만든 문자냐, 이것을 우리 생각해야 되는데, 이 은나라 때 벌써 이렇게 은나라면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인데요. 이 3400년 전에 이렇게 각골문이 발달되어 쓰여 있는데, 이 각골문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이미 중국의 학자들에 의해서 보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당시 북방민족에 의해서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방민족에 의해서 됐다. 근데 당시에 이 북방민족 가운데는 여러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소위 동이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중국 학자들의 이미 고증된 학설이지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자는 이미 은나라 때 그 각골문을 만든 민족은 북방민족 가운데서도 동이족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볼 때에 북방이라고 말하면, 여기 지금 이렇게 황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양자가 있을 때, 이 북방족이라고 할 때는 이 황하 이북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동이족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이족이 만들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그럼 이 동이족이 어떤 족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특히 이 이자를 여러분들 이건 무슨 이자라고 지금까지 알고 계시죠? 오랑캐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오랑캐이라고 사전에 이렇게 지금 그 훈이 달아져 있는데, 이것이 대단히 문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글자가 은나라 때에도 이렇게 쓰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은나라 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3400년 전 각골문의 소위 이자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갖다가 상징하는 글자냐면은 활을 상징하는 글자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을 그릴 때 대개는 활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게 대단히 이상하죠. 그러나 당시 동이족으로서
활을 상영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훨씬 이거보다도 더 활을 생활화했던 사람들의 자연이에요. 그럼 왜 그런 거니? 활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말이죠. 이 활줄을 빼놔야 돼요. 평상시에도 활줄을 걸어놓으면 탄력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사시에 활을 쓸 때에 요게 활줄 거리예요. 여기다 줄을 걸어서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의적으로서 평상시에 활을 늘 가지고 있는데 활줄을 빼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각골문에 보면은 사람 인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 이게 약간 구부릴 수도 있는데 이 두 글자가 대단히 비슷해요. 두 글자가 대단히 비슷하기 때문에 혼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활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후에다가 이렇게 화살까지 올려놔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 인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아주 활이라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자는 자꾸 이제 도안화되죠. 도안화돼서 뒤에 오게 되면은 문에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전체에 오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다시 이렇게 와서 오늘날 예선의 해서체에서 이렇게 쓰게 된 것이다. 그 여기서 우리는 처음 3,400년 전에 활을 이렇게 상영했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변했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소전체나 예서 해설을 보고서 이자는 큰 대자에다가 활공자를 더한 자형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설문해자에 나온다. 설문해자 누가 지었죠? 네. 한나라 때에 지금으로부터 약 AD 100년경에 AD 100년경에 허신이 지은 책인데, 허신은 이 소전체를 보고서 풀이를 해놨다고. 공자, 이자는 큰 대자에 활공자를 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변천을 볼 때에 큰 대자가 아니라 무슨 자가 변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갔을 때 큰 대자가 아니라 뭔 자가 변했어요. 화살이 변했죠. 화살. 요건 활이고, 화살이 큰 대자 변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자는 화살과 활을 합쳐놓은 글자지 큰 대자와 활공자가 합쳐진 게 아닌데, 이 허신 같은 학자도 이전에 근문, 각골문을 보지 못한 관계로 소전체만 보고서 저렇게 풀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학자들도 대부분 얘기할 때에 이자는 큰 대자와 활공자가 합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각골문이 나온 뒤에 이 설문해자의 잘못된 것이 지금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자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설문해자를 봐야 되지만은 설문해자를 다 믿으면 안 본 것만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문해자를 보더라도 요즘 자꾸 그 수정되는 학설을 알아야지. 대개 보면은 그 문자학을 하는 분이 이 자원풀이가 설문해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문해자에도 잘못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여튼 이렇게 보게 되면은 큰 활은 아니지만은 이자가 바로 뭘 나타낸 거예요? 활을 나타낸 것이면 분명하다 그러니. 그러니까 동이족은 어떤 족이는 거니? 동쪽에 활 잘 쏘는 족속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한자는 일찍이 동쪽에 활 잘 쏘는 족속 동이족이 만들었다가 중국의 이미 학자들에 의해서 다 고증된 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오랑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오랑캐란 말은 중국엔 없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뿐이야. 그런데 이 오랑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죠?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변방의 야만족을 되게 지칭한단 말이야. 그런데 원래 이것은 우리 두만강 밖에 여기에 여진족이 살던 지명이 바로 이것을 올량합이지만은 당시에 발음을 보면 올랑한데 그 올랑하가 우리식으로 발음이 돼가지고 오랑캐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랑캐라는 말은 원래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살던 이 여진족 변방족이 툭 하면 우리 이 두만강 쪽을 쳐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명을 얘기해서 그 올랑하에 사는 족속이라는 뜻으로 쓴 것인데, 이런 자를 갖다가 나중에 후문을 붙일 때 오랑캐이 이렇게 했지, 중국 문자학에서는 전혀 오랑캐라는 후문이 있질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또 더 확대해가지고 이 하라는 것을 동서남북 이렇게 중심으로 놓고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오랑캐이 하더니 이 북쪽에 하면은 오랑캐 적하고 서쪽에는 오랑캐 이모하고 남쪽에는 오랑캐만 이렇게 지금 사전에 다 돼 있어요. 오랑캐 이, 오랑캐 적, 오랑캐 유, 오랑캐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명에 한해서 오랑캐를 써야 되는데 저 북쪽에도 저 서쪽에도 남쪽에도 우리나라는 다 오랑캐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당시에 중국에서는 변방을 표시하는데 특색을 나타낸 것이에요. 이거 일이 적자 아니에요? 북쪽 몽고 쪽에는 일이 늑대로만 그래서 일이 적자를 쓴 것이고 서쪽에 이건 장창융자예요. 원래 이것은 이렇게 보면 여기 창과자가 있으니까 이게 장창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들 역사 같은 거 보면 그 투르크 민족들이 싸울 때는 말 타고 장창을 들고 싸우잖아요. 장창을 가지고 사람들은 싸우는 거기 때문에 장창융자를 쓴 것이고 남쪽엔 여기 벌레 충자가 있듯이 상하의 나라니까 벌레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레만 자를 쓴 것이죠. 동쪽에는 활자를 쏘는 족속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쓰고 이렇게 각 지역의 특색을 나타낸 것이 우리나라처럼 전부 오랑캐적, 오랑캐중, 오랑캐만, 오랑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자전의 훈을 달 때에 잘 모르는 사람이 일관해서 다루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 보는 자전에 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볼 때에 오랑캐이는 쭉 올라가서 보니까 바로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동쪽에 활잘 쏘는 족속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조상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조상들을 전부 오랑캐로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손자를 잘못 두면은 할아버지를 욕보이듯이 우리는 후손을 이게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우리 선조 조상들이 전부 지금 오랑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일단 이자를 오랑캐이라는 데서부터 이게 정정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1800자 상용 한자의 대표군을 정할 때 제가 극력 주장해서 이것을 큰 활리자로 해놨습니다. 큰 활리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 학생들한테 우선 이거부터 고쳐줘야 돼요. 오랑캐이라고 하지 말고 반드시 큰 활리자다. 오히려 중국에 가면은 이는 이냐 그랬어요. 이거의 뜻이 어진다는 뜻이다. 그렇게까지 돼 있어요. 이 중국 고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족은 아주 어진 민족이다 하는 얘기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할아버지들을 오랑캐라고 해온 지금까지의 잘못을 하루속히 지적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한자는 한족이 만드는 줄 알았더니 결코 아니구나. 이미 은나라,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동이족이 만들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일반 상식으로 여겨온 한자는 한대의 문자도 아니고 한족이 만든 문자도 아니다 하는 결론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한자이라면은 중국에서 빌려다 쓰는 문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한자는 사용 문자다.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의 유무식을 막론하고 거의 다 지금 그렇게, 지금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우리나라의 한글 전용을 부르짖는 한글 학자들이 한자는 차용 문자인데 왜 우리 이 한글은 소위 국자 아니겠어요? 국자를 두고서 왜 남의 문자를 빌려다 쓰냐? 그 반대하는 이유에 하나.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한자는 차용 문자가 아니라 무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한글과 더불어 한자도 국자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자가 이른 시대에 적어도 3400년 전에 한자도 우리 국자로 만들어 쓰여오다가 약 600년 전에 표문자로서 한글을 만들어서 쓰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문자가 한 200종 됩니다. 200종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쓰이는 문자는 한 50종 돼요. 그러니까 200종 문자가 많이 다 소실되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한글 이상의 이렇게 그 쓰는 수를 보게 되면 30종 정도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글 쓰는 순위가 세계 국가 민족 수로 볼 때 대개 몇 번째나 속할 것 같아요. 한글 쓰는 민족이. 한글 쓰는 민족이 숫자로 볼 때 우리 남북한 합쳐서 한 7천여만 되겠지 않겠어요? 그래도 13위에 속해요.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글만 쓰는 민족도 사실은 숫자로 볼 때 적지 않은 수에 13위에 속한다고 해요. 이렇게 200종 가운데 50종. 그 중에서 표의 문자로서 가장 발달한 한자, 표 문자로서 가장 과학적인 한글, 이 두 가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겸비하고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한국뿐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마치 우리나라가 문자의 열악한 조건의 나라로 교육을 해왔어요. 왜? 저 한자라는 게 남의 나라 문자, 배우기 어려운 문자에 있어서 마치 무슨 암적인 존재처럼 인식을 시켜왔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가장 발달한 한자와 가장 과학적인 한글 두 가지를 겸비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할 때 한국은 열악한 조건이 아니라 문자의 아주 최이상국의 이러한 여건을 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